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현직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상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겸임교수 기간이 보통 1년 단위인데요. 이번에 이제 둘 다 또 연임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1년이죠. 내년 1학기, 내년 여름까지 또 이렇게 이 질긴 목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그 특수교사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제 호봉승급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은. 예, 교통사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오늘 호봉승급입니다. 네,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면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봉에 대한 인상분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예정이 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상은 안 됐지만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라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이 핵심이고, 공무원분들은 사실 본봉보다는 수당이 좀 많이 붙잖아요. 그럼 수당을 다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 수당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수당과 인정되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당이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완전 성과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정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연금 지급에 충당되는 그 금원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공무원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좀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였어요. 특수교사셨는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 아픈 불편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케어를 하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사고 때문에 이렇게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이라고 하는 상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츠골골절이랑 천추골절 입었는데요. 츠골골절은 이 생식기 쪽을 그 밑에 관여하는 뼈고, 천추는 이 척추 밑에 이제 그 골반이랑 붙어 있는 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폐쇄성이라는 의미는 이 뼈들이 안에서 골절이 되고 피부 바깥으로까지 뚫고 나오진 않았다. 만약 뚫고 나왔으면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성 골절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쇄골 견봉단의 골절이 도대체 어디냐? 필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쇄골이고요. 여기가 견갑골입니다. 그리고 쇄골 견봉이라고 하면 돼요. 끝에 상완골이랑 견갑골이랑 만나는 부분, 쇄골이 만나는 부분을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쇄골 견봉 단이 골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쇄골 견봉단의 골절이라고 진단명이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이 골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셨죠.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사고세요, 사고가. 근데 합의는 2018년도에 보셨죠. 왜 늦어졌느냐? 늦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이 골절된 부분 때문에 팔을 제대로 못 쓰시니까 일단 나는 치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합의를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또 손사를 찾지 않으시고 일단 치료에만 전념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 역시 나중에 이제 거의 뭐 핀 제거하고 만났어요. 핀 제거하고 만나가지고 뭐 설명드리고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특수교사분들 같은 경우 소속이 행정부 국가공무원이죠. 교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급여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그 해당 학교에 있는 교육지원청 담당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연도별 급여 총 현황을 보통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그 소득 관련돼 가지고 본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교직수당, 가산금 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수당들이 있어요. 그럼 이 수당들을 다 인정할 거냐? 먼저 본봉은 당연히 얘는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합니다. 나머지 수당들은 다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정구수당 인정되고요. 가산금 인정됩니다. 성과상여금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이 되고, 정액급식비 인정되고, 명절휴가비 인정되고 다 인정됩니다.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 정기금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 대상이죠. 나중에 연금 그 지급에 충원되는. 그리고 S등급, A등급, B등급을 나눠 가지고 완전 성과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게 되는 그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거는 그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호봉 승급이 왜 중요하냐? 승급이 왜 중요하냐? 일반 급여소득자는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호봉승급이 인정이 되고, 호봉승급이 인정이 되면 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장애가 인정받아도 같은 장애율, 쇄골골절 같은 경우는 18% 정도 인정됩니다. 18%에다가 뭐 한시 뭐 1에서 3년 정도, 많이 인정받으면 5년까지도 가죠. 이렇게 이 정도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걸 전부 인상된 소득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인 분하고 소득이 딱 그 장애 발생 당시 또는 그 사고 발생 당시에 급여를 인정받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같은 급여를 할지라도 내년에는 공무원분이 소득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장애보상금이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요, 호봉승급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승급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안 하시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례를 다 유첨해가지고 호봉승급에 대한 거를 산정 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호봉승급이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영구장애가 인정이 된다면 호봉승급에 대한 어떤 그 파워라고 할까요? 그건 어마무시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뭐 척추골절로 고정술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 후유증 기간이 오래 남았고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그럴수록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당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짚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어렵다. 괜히 더 받을 수 있는 걸 덜 받아서 보험에서 좋은 일을 시켜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특수교사분의 어떤 교통사고, 쇄골골절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 요즘에 제가 한북신문에 칼럼도 기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북신문이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막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요. 뭐 지역신문인데 또 어쨌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상담 시청을 하단에 남겨놓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뭐 상담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방학 기간에는 기업체 강의 외에는 뭐 딱히 학교 강의가 잡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예, 뭐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뭐 말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